오늘 녹음할 책은 생태 시민으로 살아가기, 소제목이 에코크래시를 향하여, 지은이는 이남이고요. 출판사는 그린풋이네요. 생태 민주주의 시리즈라고 되어 있고요. 다소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었지만 저에게는 참으로 의미 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모든 행동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좋은 책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생태 위기가 불러온 기후위기, 감염병 등은 정치적, 사회적 위기로 이어졌다. 버니 샌더스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테러리즘과 관련이 있다는 CIA의 보고가 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는 전 세계의 국제 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한다. 난민 사태도 기후변화와 관련이 있다.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시리아에 닥친 최악의 가뭄과 난민 사태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리처드 시거는 가뭄이 정치 불안의 촉매로 작용했으며 기후체계의 교란은 내전 가능성을 2~3배 이상 높이는 것으로 관측된다고 보고했다. 지구온난화가 강수량을 줄이고 토양의 습도를 떨어뜨려 농경이 불가능해지면서 사회가 혼란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2020년에 국제 분쟁이 39개국에서 발생했는데 그 전해보다 분쟁 수가 5회 증가했고 사상자는 41% 증가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기 거래량은 줄지 않고 그대로였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최대 무기 수출국은 미국으로 총 수출량의 37%를 차지했고 최대 수입국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수입 규모의 11%를 차지했다. 미군은 단일 조직으로 전 세계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다. 선진국을 포함한 140개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다 합쳐도 미군의 배출량보다 적다. 미 공군 B-52 폭격기 한 대가 1시간 비행하려면 도시의 평균적 운전자가 승용차를 7년간 몰 정도의 휘발유가 필요하다. 그래서인지 미국은 교토 의정서에서 군사 용도의 온실가스 배출을 집계해서 제외했다. 참 이런 거 보면 미국이 꼼수는 잘 부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은 미국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 중 하나다. 지난 10여 년간 한국은 미국 무기 수입국 세계 3위 자리를 지켰다. 2016년에서 2020년 한국은 전 세계에서 무기 수입국 7위, 무기 수출국 9위를 차지했다. 2021년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로 평가되었고 2022년에는 무기 수출국 8위로 올라섰다. 군사비 지출 비중도 세계 상위권이다. 국방비가 정부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 12.4%로 일본의 2.5%, 중국의 5.5%, 대만의 10.3%, 미국의 9%, 이스라엘의 11.1%보다도 높은 수치다. 반면 복지 지출은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또한 2019년 한국 국방 예산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의 기후변화 대응 예산을 다 합친 것에 400배에 달했다. 코로나 시국에서도 공공병원 설립 예산이 제로인 반면 국방 예산은 대폭 증가했다. 2022년과 2023년에 한국의 기후 대응 지수는 63개국 중 60위이다. 한편 역설적으로 기후변화는 국제 분쟁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 30년 가까이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서로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해온 벵골만의 뉴 무어섬이 2010년 완전 물에 잠겨 분쟁의 여지가 사라졌다. 어쩌면 앞으로 독도도 사라져 독도가 자기 땅이라는 일본의 억지 주장을 더 이상 들을 일이 없어질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분쟁보다 더 무서운 재앙이다. 즉 다투는 사람들이 설 땅마저 사라진다는 것이다. 울리 백은 빈곤은 위계적이지만 스모그는 민주적이라고 했다. 즉 재앙은 무차별적이다. 그런데 민주적인 재앙의 원인 중 하나는 위계적인 소비이다. 토머스 L. 프리드먼은 부자들의 과소비가 기후변화의 주된 원인이라고 본다. 특히 미국식 생활 양식의 보편화를 문제로 본다. 큰 저택, 방마다 있는 에어컨, 가구당 몇 대씩 소유하는 자동차, 큰 고기 스테이크, 각종 최첨단 가전제품 등 미국은 석유를 물 쓰듯이 하고 이산화탄소를 마구 뿜어댄다. 세계의 다른 나라들은 미국처럼 되려고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한다.
특히 중국이 미국의 소비 문화를 따라가고 있다. 또한 중국의 공장들이 대거 세워져 싼 값의 물건들을 대량 생산하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여러 개 구입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했다. 과소비가 등장한 것이다. CBS 뉴스에 의하면 지난 30년간 미국인이 구매한 의류의 양은 5배 증가했지만 그 옷을 착용한 횟수는 평균 7회에 불과했다. 버려진 옷들은 가난한 나라로 들어가 쓰레기로 쌓인다. 북미, 유럽, 호주인들이 기부한 중고 의류 1,500만 벌이 가나의 수도 아크라에 매주 도착한다. 이 옷들 중 40%가 매립되어 쓰레기 산을 이루는데 이것이 해변으로 쓸려나가 모래사장을 뒤덮는다. 이익에 민감한 경제계는 그 속성상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지 않는다. 경제학자들은 과소비란 말을 기피한다. 경제학 사전에 과소비란 단어가 없다고 한다. 정부들이 환경 문제에 미온적인 것도 경제계의 로비 때문이다.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환경 문제 해결에 진전이 없었던 것은 미국이 주도적이지 않아서인데 이는 석유 재벌의 로비 때문이었다. 대기업은 기후변화가 가져올 위험이 거짓이라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왔다. 기업의 로비를 받은 미국 상원의원 제임스 이노프는 지구온난화가 최대의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도 엄청난 돈만 퍼붓는 지구온난화 방지 정책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기후변화가 재앙보다는 혜택을 가져다 준다는 주장까지 등장했다. 2012년 경기개발연구원 보고서에는 장기적으로는 자연재해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는 내용이 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작물, 새로운 어장, 새로운 금융상품이 등장할 것이며 실내 스포츠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다. 사과는 포천과 가평 등 경기 북부와 강원도가, 포도는 경기도 강원도 지역이 미래 주산지가 될 것이라고 한다. 아열대 및 열대 과일을 재배할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기업 광고를 받는 미디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온난화에 대비해 아열대 지역에서 잘 자라는 품종을 심을 것을 권고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날 것을 기대한다고 보도한다. 예컨대 쌀 품종 중 하나인 아세미 1호를 소개하면서 이 품종이 온대 아열대에서 다 잘 자라는 종류라는 것이다. 전 지구적으로는 섭씨 0.8도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섭씨 1.5도 상승했다고 하면서 온난화에 따라 품종 개발, 이모작 등 다양한 농업기회를 찾으라고 권한다. 즉, 시장의 영향을 받는 언론은 기후변화를 재앙의 시작이 아니라 새로운 기회처럼 호도한다. 다만 최근 심각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이런 경향은 다소 줄어들었으며 생태 문제가 자주 거론되기 시작했다. 생태 문제에 대한 정부, 시장, 언론의 이러한 무감각은 불 때는 가마솥단에 누워 타 죽을 걱정은 하지 않고 점점 따뜻해진다고 좋아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문제는 불 때는 사람과 타 죽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이다. 지구온난화에 아무 책임이 없는 우리의 후손이 우리로 인해 희생을 당하게 된다. 이는 세대 간 정의에 어긋난다. 이렇듯 기후변화는 정의의 문제, 즉 기후정의 문제를 일으킨다. 기후정의 문제란 기후변화의 원인 제공을 하지 않은 지역이 기후변화로 인해 더 큰 불행을 겪는다는 것이다. 2005년 이누이트족은 미국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지 않아 인권 의무를 위반했다고 미주 인권위원회에 권리 구제를 위한 청원을 했다. 지구온난화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생계의 수단을 박탈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동토층 해빙에 따라 주거지역이 더 위험해졌고 동물 개체수가 감소했다. 유엔 인권 보고서에 의하면 기후변화가 가난한 지역과 국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들 지역과 국가는 기후변화 초래에 영향을 가장 덜 주었다. 따라서 이거는 기후정의 문제로서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 간 부정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기후변화는 자연재해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다. 그에 따른 사회적 변화와 위험이 예상된다. 위험에 처한 사회가 보여줄 변화에 대한 울리백의 예견은 여전히 유효하다. 첫째, 통제할 수 없는 위험으로 인해 사람들의 무력감, 회피심리, 개인주의화가 증대할 것이라는 점이다. 탈출구가 없다면 사람들은 종국에는 그것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험사회는 히스테리에서 무관심으로 이동하고 또 그 반대로 이동한다.
또한 사람들은 전적으로 외적 지식에 의존하는 상태가 되어 무력감이 증대할 것이라고 그는 보았다. 팬데믹 전국은 이 같은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이와 더불어 근대 이후 진행된 개인주의화는 기후변화 및 이로 인한 재난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이로 인해 사람들 간의 연대가 더 힘들어지고 권력에 대해 더 순응하고 체념하게 된다. 이때 사회적 약자는 더 큰 위협을 받는다. 즉 기후변화는 종교, 학문 등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재앙은 사람들의 관계를 무너뜨려 개인들이 더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불평등이 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자연재해는 가난한 사람들을 더 위험에 빠뜨린다. 위험 자체는 계급을 가리지 않으나 위험의 결과는 하층 계급에 더 치명적이다. 위험은 계급 사회를 더 강화한다는 것이다. 가난한 자는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부자는 위험으로부터 안정과 자유를 살 수 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가난한 자는 위험을 피할 수 없지만 부자는 위험으로부터의 안정과 자유를 살 수 있다. 부자들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새로운 거주지를 만들므로써 위험을 피할 수 있다. 부자들은 자신의 땅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그 땅을 팔고 이동할 수 있다. 그러나 빈민층은 이동할 수 없다. 셋째, 기후변화로 인한 긴급 사태와 파국적 사회는 민주주의로부터 멀어지며 과학적, 관료적, 권위주의가 횡행할 수 있다. 백은 앞으로 민주주의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도전이 제기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위기 상황은 민주주의의 중지를 정당화하며 위기가 일상이 되면 사람들은 비민주적 상황에 익숙해진다. 적은 수입으로 사는 사람들은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그 수입마저 잃을까봐 더 참는 것이다. 백은 수입을 잃을 위협 때문에 사람들의 인내심이 더 강해진다고 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의 인내심은 기존의 사회,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지속시킬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난은 사회적 증오를 일으킬 수 있다. 사람들은 두려움 극복을 위한 상징적 장소, 인물, 대상을 찾아내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즉, 희생양을 찾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유럽 소빙기에 심한 우박이 내리고 나면 2, 3일 내에 마녀 사냥이 행해졌다고 한다.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을 학살한 것도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람들은 위험을 예고하는 사람들을 도리어 비난하기도 한다. 저는 요즘 이런 현상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변명에서 느낍니다. 괴담을 퍼뜨리지 말라. 너희 때문에 횟집이 망하게 되었다. 참 어리석고 어이없는 말이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들이 불안 상태를 유발한다고 증오한다. 영화 돈 룩업은 그러한 세태를 풍자적으로 잘 그렸다. 위해가 아니라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불안 상태를 유발한다는 식으로 사태가 돌변한다. 또한 그 뒤에 숨어있는 것은 첩자, 공산주의자, 유대인, 터키인 또는 제3세계의 미친 구도자들이라는 의심이 퍼진다. 위협이 커가면서 바로 위협의 비구체성과 사람들의 무력감이 급진적이고 광적인 반응과 정치적 경향을 촉진한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혐오 현상이 등장했다. 요르고스 칼리스 등은 팬데믹에 대한 위험한 정치적 대응으로 신추출주의, 토지를 오염시키는 산업들을 확대하며 사회보장제도에 돈이 쓰이지 못하게 제한한다.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네요. 권위적 민족주의, 이민자들을 제외한 자국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와 경제성장 촉진, 자유주의적 긴축주의, 다수의 몫을 깎아서 소수의 부를 지탱, 권위적 긴축주의, 군대 등의 권위적 수단을 통해 불안정한 문제 해결 등을 든다. 기후위기 등 생태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 권위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독재와 권위주의는 위기에 취약하다. 즉 생태 위기로 인한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권 침해 위험은 다시 재앙의 원인이 된다. 독재자가 군림한 에티오피아에서는 1983년에서 85년 가뭄으로 100만 명이 아사했지만 민주국가인 보츠와나에서는 같은 가뭄을 겪었음에도 한 명도 굶어 죽은 이가 없었다. 더구나 에티오피아는 대기근 발생 한 해 전 곡물 생산량이 역대 최고였고 기근이 발생한 해에도 평년보다 곡물 생산량이 높았다.
그러나 곡물이 시장에 풀리지 않았고 가격은 하늘 높이 치솟았다. 반면 보츠와나는 취약계층에게 식량을 배급하고 일자리를 제공했다. 아마르티아세는 민주국가에는 기근이 없다고 주장했는데 그 이유는 공적 자원을 적시에 투입하면 기근은 막기 쉬운 재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의 우선순위를 국민들이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며 따라서 선거권, 투표권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국가에서는 정치가나 행정가가 빨리 반응하여 사태를 안정시켜야 자신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다. 또한 재난 대응의 가장 중요한 자원은 물자보다 정보인데 권위주의는 정보 생산이 취약하다. 아랫사람들이 지도자의 의중을 살피는 데 급급하고 그가 원하지 않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후위기는 민주주의와 더불어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기후위기는 인재에 의한 불이기 때문이다. 조효제에 의하면 인권 문제로 기후위기를 보면 온실가스 배출은 인권 유린 행위가 되므로 온실가스 감축을 명령할 수 있다. 어떤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보는 순간 그것은 철폐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할 수 없는 기본 가치이므로 최우선 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기후위기가 인권을 침해한다고 판명되면 그것은 더 이상 비용과 편익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조건적 감축을 해야 하는 것이며 확고한 규범성을 강조하는 담론이 된다. 또한 인권 침해의 문제를 보면 보상이 의제로 떠오를 수 있다. 따라서 빈곤층 인권 침해 문제로 접근이 가능해진다. 그럼에도 기후변화나 사회위기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태도를 볼 때 우리는 이들의 조치를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정부, 의회 등 국가는 관료제의 경직성과 기업의 로비 등으로 진정한 친환경 정책을 실행하기 어렵다. 기업은 단기 이익에 급급하여 장기적이고 윤리적인 정책을 지지하기 만무하다. 따라서 희망은 시민사회와 시민에 있다. 시민은 상호 협력과 연대를 통해 국가와 기업을 견제하고 생태 위기를 막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것이 생태 시민성이 요구되는 이유다. 인간의 행위로 기후위기를 늦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 팬데믹 전국에 이동이 금지되면서 미세먼지가 확연히 줄어들고 맑은 하늘을 볼 수 있었다. 인간의 행위가 기후변화의 원인이 된다는 점은 유럽인의 원주 및 대학살이라는 비극적 사건에서 알 수 있다. 16에서 17세기 소빙기의 원인 중 하나는 아메리카 원주민의 수가 급격히 줄면서 경작지가 다시 숲으로 되어 이산화탄소가 줄었기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당시 6천만 명 정도로 세계 인구의 10%를 차지했던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유럽인들에 의한 학살과 질병으로 100년 만에 500에서 600만 명으로 줄었는데 이때 프랑스 면적 크기의 경작지가 다시 숲과 초원으로 변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가 감소하여 소빙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지금은 그 숲과 초원이 다시 인류의 탐욕에 의해 사라져 또 다른 재앙을 예고하고 있다. 지구상에 건설된 수많은 댐들은 지구의 자손 속도도 느려지게 했다. 이제 지구에 묶인 댐이라는 사슬을 부수고 지구에 씌워진 이산화탄소 봉지를 벗겨내 지구를 살려야 할 때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의 생명을 살리는 생태 시민이 되는 길이다. 댐에 대한 경고는 파타고니아의 이본 시나드 회장도 여러 번 경고하고 책에서도 말한 바 있죠. 정말 생태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변화된 행동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할 때 이 책을 만나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년 이남이 워낙 글의 내용이 들어가는 글이 아니라 전체를 요약하는 글이고 이 책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려주는 내용이어서 전문을 다 소개해드렸습니다. 책의 내용은 1장 공해의 탄생과 시민의 대응, 2장 시민의 역사와 생태 시민의 대두, 3장 생태 시민성 이론, 4장 집사로서의 생태 시민, 5장 동료로서의 생태 시민, 6장 참여자로서의 생태 시민 이렇게 총 6장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저는 이 중에서 4장, 5장, 6장에 생태 시민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녹음해 보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은 다소 딱딱하지만 얼마 전 읽었던 아무튼 비건 그리고 사피엔스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그리고 동물 보호 이 모든 것이 연관된 내용이어서 저에게는 참으로 깊이 있는 그런 책입니다. 다음 시간 녹음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